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가 됐죠. 4.9%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도는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5%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인해서 경기가 연착륙을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부양시켰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미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양시장 현재 구간에도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60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후장 다시금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고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기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200의 탄력이 더 좋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0.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덜합니다.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오가면서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860선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연휴를 앞두고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 내리담던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대형 전기전자를 업종으로 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업종별로 보게 된다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집계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데요. 대주주 양도세 확정이 되고 나서 개인의 물량이 이번 주에 좀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죠. 1조 5천억 원까지의 누적 순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4천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고 기관은 무려 1조 1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면서 이로 인해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나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외국인의 오전장만 하더라도 매도를 하다가 현재 구간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800억 원가량의 순매수 규모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코스닥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물량을 크게 매도하는 그러한 업종은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거래소보다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많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많은 채 올해가 종료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특징주는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입니다. 지난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마이크론만 8% 넘게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다시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꾸준하게 상승했는데 올해 들어서 35%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1%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7만 6천 원을 터치하기 위해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조금 더 여러 분류로 나뉘어져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기업들도 오늘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CXR과 같은 앞으로 더 개화가 될 것이자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 섹터군들 내로 조금 더 강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가온칩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3%가 넘는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만큼이나 페라이트 그리고 히토류 관련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개발을 견제해온 미국이 저가 중국의 반도체까지도 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이 지금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략 물자인 히토류의 가공기술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은 건데요. 반도체와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갈등 속에 미중의 이 패권 전쟁이 점점 더 격화가 되면서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삼화전기도 25%대 급등 2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상신전자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4,395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히토류 관련 기업들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오늘 다시금 모멘텀을 부각받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가 될 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대출이 참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JP 모건 컨퍼런스가 내년 1월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파메시 같은 경우에 16%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울 바이오파마도 9%가 넘는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도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글로벌 빅파마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연동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의 주도 섹터는 어떠한 종목이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의 하락세가 집계가 되면서 5위권 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빨간불 그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게요.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가 시가총액 4위권까지 올라섰죠. LNF를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5위권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또 연휴를 앞두고 있죠.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 또 우리가 어떠한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늦었어요, 안호선님. 네. 차 중간에 오다가 기음이 앵꼬가 나가지고요. 앞뒤 주유소 찾다가 좀 늦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저는 아직 프로가 되기는 먼나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안호선님. 네. 이 산탈리리가 아니고 사탄이 왔어요. 사탄이. 사탄이요? 네, 시장이 뭔가 사탄이 마음에 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약간 좀 탄력이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연휴도 있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시장이 이틀 동안 비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수급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반도체 쪽에 우량주 쪽에 조금 상승 지수를 끌어올릴 뿐이지 하락 종목은 더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 선생님, 이번에 네. 대주주 양도세 있잖아요. 네. 그게 26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26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느냐, 통과가 안 되느냐. 만약에 그 대주주 양도세가 26일 날 통과를 못 한다고 하면은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밀릴 수 있죠. 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연휴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시장이 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가락을 잠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목도 올라가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봤자 수급이 없어요. 시장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매수하시면은 밑빠진 독에 항아리에 물 붓기밖에 안 되시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연휴를 앞둔 오늘 또 1시간 동안 알찬 정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한데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 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 조금 애매모호한 시장 같아요. 엄청 애매모호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사실 저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사실 전일 미 증시는 상승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국내 증시는 아예 디커플링 전혀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마이크론이 8% 이상 상승했는데도 그러니까요. 이 반도체 쪽은 대형주 쪽으로만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으로만 1% 이상 상승하다가 차익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테슬라가 전이 급등이 됐는데도 2차 전지 에코프로나 2차 전지 주들은 장 초반 상승하다가 차익이 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의 종목 NNF도 현재 3% 빠지고 있어요. 뭐 근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NNF 시작하고 여기서 끝을 제가 마무리를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알찬 교육을 갖고 왔으니 지금부터 2차 전지는 NNF가 더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또 어떠한 정보들을 알려주실지 우리가 몰랐던 2차 전지에 관련 모멘텀이 또 있을까요?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짧게 느껴지신 분들, 연휴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레드 전문가가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산타랠리가 아니고 사탄이다. 네, 사탄이죠. 이 네. 정도면은 완전히 오늘 시장이 완전히 산탈린인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시장은 아예 사탄이잖아요. 그만큼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필이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분장을 했을 때 이렇게 네.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약간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와이프 이거 보고 귀엽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네. 아유 오빠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오빠 그게 뭐야 이렇게 하고 있고 아유 그래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산타 지금 유도프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역시 유도프 타고 이제 지상으로 가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하락을 시켜가지고 지상으로 보내드린다는 게 아니고 주가를 상승시켜가지고 지상으로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자, 제 썰매 타실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 빠르게 PPT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우선 미 기술주들은 전날 대부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은 사탄 예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전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8% 이상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주들도 같이 상승한 것밖에 안 되죠. 하지만 국내 증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수급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날짜로 만약에 확정이 됐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오늘 미 증시하고 똑같이 따라서 갈 텐데 이 대주주 양도세가 1월 2일 이 1월 2일 날 맞춰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 확정이 된다고 하고 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 지나가야 하거든요. 이 국회에서 또 이게 진행이 되고 확정이 받아야 하는데 그게 또 26일입니다. 월요일 날 끝나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다음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이게 통과권으로 통과가 돼야 대주주 양도세가 통과가 돼야 그나마 시장의 수급이 많이 돌아다닐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대주주 양도세가 국회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로 수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 선생님, 네. 사실 좀 아까워요. 대주주 양도세가. 왜요? 그게. 어떤 부분이? 왜냐면은 양도세가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어제 날짜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면은 바로 시장은 어제 날짜로 결정이 되면은 시장은 수급이 엄청나게 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급이 1월 1일부터잖아요. 네. 1월 1일부터고 그 전에 26일 날 국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느냐 아니면은 또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시장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알고 기관하고 외국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지금 당장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현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장 하면은 에코프로하고 삼성전자죠.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오늘 에코프로가 장 초반 갭상승됐다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유지하면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에 대부분 탄력이 없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수급들은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해치 테마인 히토류 관련주 그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현재 없어요. 앵꼬예요. 앵꼬입니다. 시장에 돈이 앵꼬이고 여기에 따라서 수급을 또 다른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수급을 받쳐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단장 미 증시가 또 어제처럼 피곤한 그동안 상승분에 대해서 차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또 시장이 빠질 거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안 돈다고 보시면 돼요. 아나운서님, 네. 오늘 좀 아나운서님 계좌는 좀 어떻습니까, 아나운서님? 제 계좌요? 네네. 제 계좌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보다 낫군요. 저보다 나아요. 저는 지금 약간 네. 좀 보합이 위주인데 네. 그래도 저는 보합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잘 버텼다고 보고 잘 있거든요. 버텼다. 뭐 네. 종목도 두세 개밖에 안 되니까요. 네, 네. 근데 이 NNF가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이 NNF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된 말이야. 거예요, LNF?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근데 아나운서님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 돈내 바보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왔어요? 네. 어떻게 된 거요? 우리 방송 끝나고 NNF 어제 마이너스 1.53은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네. 이 사람도 개인 투자자랑 똑같아요. 상승할 때는 밥 먹었니? 이런 얘기하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된 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또 3% 정도 빠지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야,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네. 형님, 일단 잠시 후 제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 나한테 돈 맡겼어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네가 방송에서 좋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다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4%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NNF 지금 현재 창가에서는 3% 정도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어제 1.675 종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4% 정도 내주고 우리는 20% 이상은 받아오면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NNF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가끔 증권 방송 보면은 이 종목 상담해주는 프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NNF 예전에 26만 원에서 27만 원에 물리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상담한 그런 프로들을 많이 봤는데 결국 24만원에서 26만 원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NNF는 제가 오늘 최대 시장의
히든의 무기를 갖고 왔어요. 안 선생님. 네. 이 전쟁이 터질 때도 이 단순한 미사일보다 핵폭탄 같은 게 좋은 거잖아요. 좋다고요? 핵폭탄 같은 게 좋은 거죠. 네. 그게 얘기하면 안 네. 되는구나. 더 파급력이 있다. 그렇지, 네, 파급력이 네, 있다는 네. 거죠. 그 파급력만큼 네. 그 파급력에 따라 가지고 이 재료가 올라가 상승할 재료를 갖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그 비장의 무기를 지금부터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후회할 수 있어요. 어제, 엊그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15위, 14위 낙한 개인 투자자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물론 누가 이길지 앞으로도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분들, 어제 파신 분들, 저번 주에 파신 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매수가가 그 이상이 아니고 17만 원에서 5% 정도 한 번만 먹어볼까? 5%만 먹고 3%만 먹고 2%만 먹고 1%만 먹고 파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신 그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NNF가 만약에 상승하잖아요. 제가 오늘 추가적인 이유 말씀드리면서 상승이 되면 내가 그때 파면 안 됐었는데 파면 안 됐었는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몇 명이죠? 15만, 17만, 19만, 23만 명 12월 14일부터 23만 명이 판매를 하셨는데 그 23만 명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의 상승 모멘텀, 오늘 또 새로운 모멘텀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모멘텀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 중에 공개되는 내용도 한정적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줄 수 있는 창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모멘텀 알아볼 텐데 제가 전문가님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내년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LNF이기도 하고. 네. 근데 포스코 DX는 오르는데 LNF는 왜 그래요? 안현수입니다. 네. 그 포스코 DS는요. 네. 사실 예전부터 예상 상장에 대해 가지고 코스피 이전 쪽으로 패시브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네, 그쵸. 그 부분이 되게 인기가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시총 추월했잖아요, 포스코 DX가. 추월했죠. 네. 완전 포스코 DS가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네. NNF보다 포스코 DS 쪽으로 수급이 더 쏠리고 있고 어제하고 오늘 네. 포스코 DS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 HTS 창을 보면서 아니 NNF는 다음 주에 그 산정 그 코스피 쪽으로 이전 신청한다고 하는데 네. 아니 왜 포스코 DS만 상승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네.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사실 포스코 DS 쪽에서는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사실 엄청난 제휴들이 되게 많아요. 이 NNF에 없는 제휴가 되게 많다는 거죠. 물론 포스코 그룹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갖고 온 종목은 NNF지만은 이 포스코 DS는 예전부터 어제 이 포스코 DS 여러분도 장 초반에 보셨을 거예요. 포스코 DS가 장 초반에 상승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같이 상승했었어요. 어제. 그렇죠? 근데 포스코 DS가 어제 이탈이 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포스코 DS는 리튬 소재, 그다음에 니켈, 그다음에 양극재, 수주 이 여러 가지 예정되어 있는 이 회사이기도 하지만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은 이 리튬을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에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르헨티나가 인플레이션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높아가지고 돈으로 핫종이 줍는다고 해요, 아나운서님. 그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 소재를 갖고 오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차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가가 안 맞아요. 단가가 안 맞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NFP 배터리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NFP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안 되니까 NFP 배터리를 탑재하는 회사가 매출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NFP보다 더더욱 신중하게 있는 게
하이니케이고 에너지密도가 높아야 전기차도 충전은 똑같이 하더라도 오래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NF에 대해서 저는 더 밀고 갈 것이고요. 물론 이번 주 코스피 기대감은 안 됐지만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이게 코스피 상장에 따라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저거 아유 갑자기 생각났네. 고은별 우리 아나운서요. 고은별 네. 아나운서님이 참 저한테 아주 네. 집중적인 타겟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좀 당황했는데 잘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우, 어쨌든 놀랬네. 뭐 LNF 역시나 뭐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이번엔 코스피오도 LNF도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그리고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포스코 DS보다 네. 2달 동안 LNF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이 말밖에 없지만은 추가적인 지금 분위기 탈 때 우리가 제대로 즐겨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50% 이제까지 올라갔으면 단 4% 빠지더라도 뭐가 걱정입니까? 4% 건네주고 우리는 20% 더 챙겨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유도프 열차를 타시고 같이 지상으로 가실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LNF에 대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 텐데요. LNF랑 에코프로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NNF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에코프로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에코프로 주주분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잔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을 갖고 왔으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이 12월 1일 종가 대비해서 52% 상승입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근데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18% 정도까지밖에 상승이 안 되었습니다. 엄연히 지금은 이제 한 3배까지 다가가고 있어요, 아나운서님. 네. 3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NNF는 이제까지 기사 하나도 없이 올라갔어요. 하나도 기사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3% 빠진다고 이거 가지고 1회 2비할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3달 동안 한 달 동안 18%까지밖에 상승은 안 됐지만은 추가적으로 저는 에코프로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NNF는 추가적인 수주 계약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아나운서님 탄산 리튬이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어요? 네,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오늘이죠. 난 12월 22일 날 내가 군대 입대했는데 아나운서님. 진짜요? 네, 2008년도에 백이보충대에서 엄청 추운 날. 엄청 추운 날 네. 진짜. 백이보충대 어디 있는 거죠? 백이보충대가 네.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제가 논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논산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논산 아니고 네. 강원도 쪽이었어요. 네. 강원도 쪽에서 이제 혈액형이 나는 그동안 A형인 줄 알았는데 네. AB형이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AB형이세요? 가서. AB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좀 재미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 탄산이 좀 다시 보여주십시오. 재미없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101 위안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들 국내 언론은 아직도 탄산리튬에 대한 상승 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4번, 5번 정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단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이 101 위안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12월 초에 90 위안에서 101 위안까지 올라갔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못해도 탄산리튬이 중국 원자재 쪽에서 40%, 50% 정도 상승을 한 거거든요. 어제는 4% 정도 빠졌지만은 오늘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산 리튬이 올라간 부분이 기사가 뜨면은 그때 매도할 생각이고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탄산 리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기사가 아직도 안 올라가? 물론 맞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이 탄산 리튬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시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는지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이미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 가까이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12월 14일 제가 2시 59분 기준으로 탄산 리튬 가격은 102위안을 갖고 왔죠. 그리고 옆에 보는 기사가 어제 기사였습니다. 어제 기사였어요. 어제 기사로는 지난 14일 기준 탄산 리튬 가격은 88.5위안. 자, 안우선 보이십니까? 14일이죠. 똑같은 14일이에요. 똑같은 14일인데 중국 원자재 쪽에서는 탄산 리튬이 102위안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똑같은 기사로는 88.5위안으로 써놨어요. 기자분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자원정보서비스는 여러분들 이게 중국 원자재 가격이 선물 가격이 반영이 되려면 3주가 있어야 돼요. 3주. 이미 2주 지났죠? 이제 일주일 지났죠? 시청자분들. 일주일 후에 탄산 리튬 가격 상승이 자원정보서비스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탄산 리튬은 그동안 많이 샀던 NNF. 이 NNF는 탄산 리튬은 그동안 많이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양극재에 필요한 전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산한 리튬이 필요하고 그 수산한 리튬에 필요한 거는 탄산 리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산 리튬은 그동안 많이 샀어요. 그거 모았어요. 그거 모았는데 지금 탄산 리튬이 중국 관무자원에서 올라가고 있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기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리튬 관련돼 가지고 이 기사 언론 한 번에 NNF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오늘 단단하게 말씀드리면 5%, 6%, 7% 빠져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NNF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회일회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리튬 가격 기사가 나올 때까지 LNF 들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과연 LNF는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식에 대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의응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입장 가능한데요. 방송이 종료된 후에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실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 된 저희와 함께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이 QR코드 스캔하시는 방법은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나는 QR코드 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신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LNF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체크해 볼 게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도요? 제가 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또 말씀드린 게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고요. 네. 지금 이 노원톡 브리핑이 거의 2달 동안 이 NNF에 대해서 엄청나게 썼어요. 우리 노원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님 이거 맞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쓴 그대로 또 상승한 날이 되게 네. 많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은 NNF가 26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50%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떨어질 때 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신 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분위기 탔고 그동안 기사 하나도 없이 NNF는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NNF가 12월 1일부터 50% 이상 상승이 되었는데 기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올라갔는지 기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NNF의 재고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18만 8,500원이네요. 이제 저 밑으로 더 떠지면 안 되는데, 아나운서님. 떠지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17만 원까지 다시 내려가도, 16만 원까지 다시 내려가도 저는 이 종목이 24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게 틀리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잊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탄산 리튬하고 선물 현무 옵션은 다르게 곧 기사가 뜹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패를 뒤집은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NNF보다 더 올라갔습니까?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하고 40조 수주 계약한 거 말고는 뭐 NNF보다 더 올라갔습니까? 12월 1일부터? 아닙니다. NNF 아무 기사 없이 올라갔어요. 기관들은 이미 이런 정보들까지 먼저 입수를 했기 때문에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 제한 때문에 기관들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NNF한테. 왜? 기관들이 사야 수급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쇼 커버링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들 싸움에서 움직일 것이고, 솔직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1% 상승되든 2% 상승돼도 뺄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목표가를 계속 제시해 드릴 겁니다. 탄산 리튬 기사 나올 때까지 저는 팔 생각도 없고 팔 예정도 없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100조였는데 다시 미운오리 됐어요? 다시 미운 우리 새끼 됐어요. 네. 오늘 3% 빠져가지고. 네. 아이씨, 어제는 100조였는데.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화책 갖고 온 겁니다. 미운 어디 새끼들하는 통화책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 100조 현식으로 NNF가 가갔어. 그리고 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그동안 NNF가 상승할 때는 1일 방송은 없고요. 진짜. 아니, 어쨌든 뭐 슬금슬금 올라서 네. 1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58% 상승했어요. 네. 네. 그래도 조금 오간 거는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 방송할 때 상승이 돼야 하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난 크리스마스군요. 네, 쉬어야죠. 다음 주, 우리 그래, 꼬우면은. 목요일에 보네요. 아야, 참. 우리 이쁜 꼬우면. 목요일이 또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또 금요일에 또 재방송 아닙니까? 네. 이야, 또시. 아무튼 여러분들 NNF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네. 1월 달까지 끌고 갈 겁니다. 1월 달까지 끌고 갈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하든, 테슬라 주가 상승하면 뭐 합니까? NNF가 같이 안 올라가는데, 이 테슬라는 저는 버리는 카드로 갈 거고요. 그리고 공매도 상황으로 저는 쇼커버닝으로 올리겠습니다. 탄산 리튬 기사가 뜨면은. 그리고 1월 1일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면은 제일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NNF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에코프로나 뭐 다른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게 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래 이 카드는 안 꺼내려고 했어요. 네. 이 카드는 안 꺼내려고 했어요, 시청자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시장 환경에 따라서 매번 핸드폰을 보면 주가창이 보입니다. 그렇죠? 주가창이 보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몇 주 있다가 보다도 가격 하락세가 되지만 핸드폰은 맨날 호가창이 바뀌죠.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주가가 바뀝니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 그날 그 주가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NNF 24만 원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이번 연도에 수주 계약이 발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는 제가 없는 기사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사는 10월 7일 날 기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간 20조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연내 맺기로 했다. 연내 맺기로 했는데 이번 연 말쯤에 안 맺어도 상관없습니다. 내년 초반에 맺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하고 3조 8천억 이상의 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 폭스바겐하고 BMW의 배터리 협력사인 노스포트하고 20조 원의 계약 수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네들은 하이니켈을 더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이니켈, 니켈 함량을 90%까지 올릴 수 있는 게 NNF고, 이 NNF한테 인증을 받은 회사가 노스포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노스포트하고 NNF하고 계약이 된다고 하면은 20조 원이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테슬라한테도 NNF가 비빅 언덕이 없다는 거죠. 이쪽에 20조 원이면은 NNF는 더욱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한 거일 수도 있어요. 계약한 거일 수도 있는데 발표 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발표 안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대주주 양도세가 26일 날 국회 때 통과할 것이고, 그 전에 주가가 뛰면은 이 대주주들, 사이오니스 주주도 그렇고 빼면은 세금은 낼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자 마인드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뛰어 올라갈 것이고, 대주주들은 매도를 하면서 세금이 나올 것이고, 양도세가 지나고 나서 발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누르시면 노란톡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LNF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정말 LNF 좀 알면 알수록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사실 이 종목이 진짜 인기가 없는 종목이에요. 인기가 없는 종목인데 전 참 이렇게 인기 없는 종목 난 처음 봤어요. 물론 오늘 3% 정도 빠졌으니까 네.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근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무조건 20만 원 이상 뚫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나운서님, 이 NNF는요 2달 동안 방송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저도 오늘 NNF 또 방송 갖고 왔지만은 저 다음 주에도 NNF 갖고 올 거예요. 왜요? 가을 뽑았으면 뭐라도 써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쵸? 다음 섹터가 궁금해요, 사실. 다음 세트야? 네. 그러면 다음에는 NNF 비중 반전도 하고 네. 나머지 반은 다른 종목을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좀 나쁘지 않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NNF가 다음 주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심사가 있어요. 심사가 있습니다. 네. 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 드릴 겁니다. 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두 번 더 오세요. 제 기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 해서 해드릴게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제 노란톡방에는 인원들도 많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는 노란톡방에 안 들어오셔도 돼요. 하지만 다음 주 목요일 날 제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신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나운서님, 네. NNF 지금 좀 생각 있으십니까? 네. 조금 긍정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우선 숨겨진 모멘텀이 너무 많고 계속 기사가 잘 안 나오고 하니까요. 네. 저는 진짜 왜 기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탄산 리튬 기사 좀 올려주세요. 제발. 그 탄산 리튬이 올라갔는데 제가 괜히 안 올라간 거 가지고 얘기하는 네.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솔직히 반도체가 요즘 7만 5천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네. 7만 5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가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10만까지 가는 건 무리하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가 제로일 때도 삼성전자가 올라가봤자 1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금리 인하가 내년에 제로가 되지는 않거든요. 금리 인하가 빠져봤자 0.25 아니면 0.5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환율이 지금 현재 또 1,300원 부근이잖아요. 네. 원래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 가려면 환율이 1,200원 초반이 돼야 돼요. 1,200원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건데 100원 밑으로 떨어지려면은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다 어느 정도 알맞게 잘 정리가 돼야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반도체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NNF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늘 3% 빠졌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창 보여줄 텐데 지금 당장 또 3%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제휴가 없다고 하면 쭉 빠지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의 호가창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 모르고 매도한 개인 투자자분들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길지 제가 이길지 다음 주 목요일날 한번 봅시다. 다음 주 목요일날 제가 만약에 이기잖아요. 네. 저 그때 완전 기부스에다가 아주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누워서 방송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이렇게 방송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방송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방송할 네. 수도 있어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오늘도 왜 사는지 개인 투자자분들 어제 파신 분들 이해 못 하시죠? 그렇죠? 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관이 왜 사고 또 외인이 왜 살까요? 외인하고 기관이 서로 싸우면은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관이 사서 올린다. 그리고 그 올라가면은 공매도 상환 잔고가 남아있는 외국인들은 쇼커버닝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우자 겨자 먹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여러분한테 나와서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상한에 대한 이야기, 쇼커버링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에서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 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쭉 있는 거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N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NNF,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우,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인 게 NNF가 이 안에서 그나마 제한폭이 낮아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런토 보니까 어제 방송, 재방송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보세요. 이 NNF만 2달 동안 방송했어요. 그러면 2달 전에 있는 방송이 재방송이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하나 종목으로 바로 이걸로 저는 한 놈만 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그대로 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 NS 머티리얼즈 저는 차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좋은 종목이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동안 시장이 어려울 때 신규 상장주 해가지고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BM, NNF,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사실 에코프로 머티는 좀 안습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솔직히 에코프로는 좀 생략합시다. 에코프로 BM하고 NNF는 우리나라에서 하이니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NFB보다 더더욱 에너지密도가 높은 니켈 함량을 90% 올려가지고 만드는 하이니켈을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 SDI하고 40조 원 수주를 계약한 게 에코프로 BM이고 NNF는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테슬라의 3조 8천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스포트하고 20조 원 이상 계약이 연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주사위 하나 던질까요? 대주주 양도세가 26이나 국회에서 통과하고 나서 발표가 됐지. 아니면은 그날 이 국회가 통과가 되기 전에 발표가 됐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대주주 양도세가 국회에서 통과하고 나서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보다 NNF, 에코프로 BM 주주분들하고 NNF 주주분들 이제 약간 서로 간에 우리 종목이 더 좋아.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는 NNF 주주분들 우리 종목이 더 좋아. 이렇게 외쳐 되겠죠. 자, 다음 주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이 29만 6천 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NNF가 18만 7,600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뵐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입장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열심히 노란톡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링크 뜨시면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님의 필명이죠. 레드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레드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